시간의 문 너머 2025년 서울의 한 지하연구소. 박사학위를 갓딴 고고학자 민수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원형 기계가 웅웅 소리를 내며 빛을 뿜고 있었다. 타임머신.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이 XAI의 비밀 프로젝트로 현실이 됐다. 민수는 한반도 고대사를 연구하며 늘 의문을 품어왔다. 환국은 정말 존재했을까? 환단고기는 위설하며 학계에서 배척받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신화적 제국의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준비됐나, 민수? 옆에 선 연구소장 이 박사가 물었다. 네, 박사님. 기원전 1만 년 백두산 남쪽 좌표로 설정했습니다. 좋아. 24시간 안에 돌아와야 해. 그 이상은 시스템이 버티지 못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임머신의 캡슐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고 눈부신 빛이 그를 삼켰다. 눈을 떴을 때 민수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풍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백두산 기슭,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 거대한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멀리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공기는 현대의 오염된 대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했다. 민수는 손에 든 디지털 기록 장치를 확인했다. 기원전 1만 년 정확한 좌표. 그는 배낭에서 고고학 도구를 꺼내며 주변을 살폈다. 목표는 분명했다. 환국의 흔적을 찾는 것. 전설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에 환국의 성스러운 제단이 있었다고 했다. 숲을 헤치며 나아가던 민수는 이내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위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 곰과 호랑이,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듯한 원형 문이었다. 이건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정교해.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카메라로 문양을 기록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재빨리 돌아섰다. 그의 앞에 창을 든 사내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가죽 옷을 걸친 그는 민수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다. 사내의 눈은 호수처럼 깊었고 얼굴에는 짐승의 피로 그린 듯한 붉은 문신이 있었다. 너는 누구냐? 사내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놀랍게도 민수는 그 말을 이해했다. 타임머신의 언어 변환기가 그의 뇌에 직접 고대어를 전달한 덕분이었다. 나는 멀리서 온 나그네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곳은 신성한 땅이다.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 사내가 창을 치켜들었다. 민수는 두 손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는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알고 싶을 뿐이다. 환국을 찾으러 왔다. 환국? 사내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말했다. 나는 시간을 건너왔다. 미래에서.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창을 내렸다. 날 따라와. 대샤먼이 너를 보고 싶어 할 거다. 민수는 사내 그의 이름은 칼바람이었다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걷자 거대한 바위 언덕이 나타났다. 언덕 위에는 돌로 쌓은 원형 제단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단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가죽과 깃털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다. 제단 앞에 선 노인은 하얀 털로 만든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뼈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대샤먼, 칼바람, 이자를 데려온 이유는? 대샤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었지만 힘이 있었다. 이자가 시간을 건너왔다고 합니다. 환국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샤먼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간의 나그네여, 왜 이 땅에 왔나?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환국의 진실을 알기 위해. 미래에서 이 땅의 이야기는 신화로만 전해진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대샤먼은 미소를 지었다. 환국은 신화가 아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우리는 백두의 전기를 받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잊혀질 운명임을 안다. 그는 민수를 제단으로 이끌었다. 불꽃 너머로 거대한 돌판이 보였다. 그 위에는 별자리와 동물 그리고 이상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문자다. 기원전 1만 년의 문자가. 이건 우리의 역사다. 대샤먼이 말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기록한다. 이 땅은 한반도만이 아니다. 초원의 사람들, 바다 너머의 사람들과도 이어져 있다.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왔다. 민수는 돌판을 가까이 살펴보았다. 글자는 현대 한국어와는 달랐지만 알타이계 언어의 원형처럼 보였다. 그는 디지털 기록 장치로 모든 것을 촬영하며 물었다. 그럼 한국은 제국인가? 왕이 있는가? 대샤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늘을 섬긴다. 각 부족은 자유롭지만 백두의 불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이것이 황국이다. 그날 밤 민수는 황국의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별자리를 읽고 짐승의 움직임을 통해 날씨를 예측하며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민수는 그들의 삶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마을 한 구석에서 민수는 대샤몬의 딸인 은하를 만났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은빛 깃털을 꽂고 있었고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다. 은하는 민수의 기록 장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미래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보이나? 우리처럼 맑은가?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안개처럼 흐려. 하지만 내 눈처럼 아름답지 않아.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다. 은하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마을 뒤편의 호수로 이끌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국은 영원하지 않아. 은하가 속삭였다. 초원의 바람이 우리를 위협하네. 하지만 내가 온 건 하늘의 징조일지도 몰라. 민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설레었다. 미래에서 온 나그네와 고대의 여인, 시간의 장벽을 넘어선 로맨스가 피어나는 듯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민수는 자신의 인물을 떠올렸다. 그러나 새벽이 되기 전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칼바람이 민수의 천막으로 뛰어들어왔다. 침입자다. 초원의 도둑들이 제단을 노리고 있다. 민수는 칼바람을 따라 제단으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고 횃불을 든 무리가 제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죽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석창을 휘두르고 있었다. 저놈들, 몽골 초원에서 온 부족들이다. 우리의 불을 훔치려 해. 칼바람이 외쳤다. 민수는 배낭에서 가져온 현대도구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적들의 눈을 멀게 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칼바람은 창을 휘두르며 선두의 적을 베었고 민수는 주먹과 발로 가까이 다가온 자를 제압했다. 은하는 제단 옆에서 활을 쏘아 적의 말을 쓰러뜨렸다. 민수, 조심해. 그녀의 외침이 들렸다. 한 적이 민수를 노리고 창을 던졌지만 민수는 몸을 피하며 반격했다. 대샤머는 제단 앞에 서서 지팡이를 치켜들고 외쳤다. 하늘의 분노를 두려워하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땅이 흔들렸다. 침입자들은 겁에 질려 후퇴했다. 전투는 짧았지만 치열했다. 민수는 피를 흘리는 팔을 부여잡았고 은하가 다가와 상처를 싸매주었다. 내 덕분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전투의 열기 속에서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민수는 깨달았다. 황국의 힘은 제국이나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단합에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이 미래의 황국이 잊혀진 이유일까? 타임머신의 귀환 시간이 다가왔다. 민수는 대샤먼에게 작별을 고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미래에 전해질 겁니다. 대샤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삼킨다. 하지만 진실은 남는다. 내가 본 것을 기억하라. 은하는 민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다시 올 수 있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이 로맨스는 시간의 틈새에 영원히 갇힐 터였다. 민수는 타임머신의 빗속으로 다시 들어섰다. 눈을 뜨자 그는 연구소로 돌아와 있었다. 이 박사가 다급히 물었다. 뭐라도 찾았나? 민수는 기록장치를 꺼내 돌판의 문양과 글자를 보여주었다. 황국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제국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과 전투, 잊혀진 비명이 있어요. 이 박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건 역사학을 뒤바꿀 발견이야.
그러나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환국의 비명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 그는 언젠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 은하의 품으로 환국의 진실 속으로 가고 싶었다.